119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천일야와는 내부 고발자 보호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2-1입니다. 20% 할인 가격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훈민한자 교재를 구입하는 안내문이 맨 끝에 나옵니다. 훈민한자는 지식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1.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4가지 대안. 좋은 나라 이슈페이퍼. 이지문 4.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최종수정 2018년 1월 2일. 내부 고발은 제도나 시스템 개선을 가져오는 등 청렴사회의 디딤돌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역시 내부 고발자로부터 해결해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그 영향이 막대하였다. 이런 점에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해 내부 고발자를 포함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다만 몇 가지 문제점 역시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 대상을 법률에 명시된 법률 위반 행위만을 인정하는 열거주의가 아닌 공익 침해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포괄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내부 고발자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를 허용해야 한다. 셋째, 실질적 보상이나 재취업 등이 가능하도록 신고자 보호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넷째,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같이 공익제보자 보호법으로 통일시켜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여전히 내부 고발을 배신으로 치부하고 정과 의리에 반하는 행위로 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내부 고발,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다. 내부 고발의 영어 표현 휘슬블로잉은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위법행위를 경계하고 시민의 위험을 경고하던 데서 유래한 말이다. 내부 고발은 전현직 조직 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발생한 불법, 부정부패, 비리, 예산 낭비 등의 문제를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사람이나 감독, 수사기관 등에 알리는 행위다. 1990년대 초 감사원 감사비리, 군 부정선거, 보안사 민간인 사찰 등 정권과 관련된 내부 고발이 주류를 이루었다. 2000년대에 들어선 인천 신공항 부실 시공, 적십자사 혈액관리 부실, 자동차 리콜 지연, 불량 밀가루 유통, 사학재단 비리 등 안전건강교육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내부 고발이 확대되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이루어진 내부 고발 102건을 추적한 결과 진상규명에 기여하거나 조직 또는 제도 변화를 이끈 경우는 62건, 60.8%인 것이다. 위에서 분석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군 부재자 투표, 영예투표 개정, 일명 도가니법 제정처럼 제도나 시스템 개선을 성공시킨 내부 고발은 청렴사회의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역시 내부 고발자로부터 해결해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그 영향이 막대하다고 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권익위의 2016년 백서를 보면 2002년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부패 신고 이첩 사건 총 1891건 중 내부자에 의한 신고는 절반에 해당하는 50.3%인 951건이었다. 결과가 통보된 741건에 대한 혐의 적발률은 74.2%로 전체 적발률인 71.6%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특히 추징 환수 대상액이 6,250억여 원이나 된다. 전체 사건의 대상액 7,610억여 원의 82.1%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내부 고발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내부 고발에 갖는 의미는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에 있다. 영국에는 블라인드 뒤에 할머니를 조심하라는 말이 있다. 창밖을 보는 시간이 많은 할머니들이
공동체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보고 바로 신고를 하니 할머니의 시선을 의식해서 아예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내부 고발은 사후 대처라기보다는 사전 예방의 성격이 있어 조직 문화를 보다 청렴하게 이끄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신고자 보호 부패 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1990년만 하더라도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가 없다 보니 필자를 비롯한 내부 고발자들이 하나같이 구속, 파면, 해임 등과 같은 불이익에 노출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부패 방지법에 대한 입법운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한보 부도 사태를 비롯해 대기업의 비리, IMF를 초래한 관료들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청이 있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률 제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1998년 OECD 권고와 같은 국제사회 영향 등으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부패 방지법이 제정되어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패 방지법에서는 공직자의 부패 행위나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러한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 신분 보장, 신변 보호, 책임 감면 등 보호와 함께 보상 및 포상 등이 제공된다. 그전까지는 조직의 보복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내부 고발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생기게 되었다. 이처럼 공공분야와 관련된 부패 행위 신고자의 보호 대상은 강화되어 나갔다. 그러나 민간 분야의 신고자는 보복에 노출되고 있었다. 필자가 당시 부대표로 참여하고 있던 내부 고발 지원단체로 어떤 중년 남성이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다. 자기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모 업체가 중국에서 가짜 참기름을 들여와 국산처럼 속여 팔고 있다는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보했단다. 그 업체가 어떻게 자신이 제보한 것을 알아냈는지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바람에 중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보니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공익신고자 보호활동을 지원하는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에 그는 겨우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하였다. 이와 같이 미약한 민간 분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에 대하여 시민단체들이 입법운동을 전개하여 드디어 큰 결실을 맺었다. 2011년 9월 30일부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신고할 수 있다. 이때 보호받을 수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할 정도로 공공 및 민간의 신고자를 보호하는 체계적인 보호 및 보상 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법적 한계와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이처럼 공공 및 민간 분야 할 것 없이 신고자를 보호하고 보상하는 제도가 구비되어 있으며 몇 차례 개정을 통해 법이 한층 더 강화되어 왔다. 특히 2017년 10월 30일에 법이 개정되고 2018년 5월 1일자로 시행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내용 중에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보복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2017년부터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2018년 공익신고자의 범위 확대, 신고자 보호 전담 조직 강화 및 공익신고자 필요적 책임감 면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내부 고발자 보호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세계일보에 따르면 직장이나 소속 집단에서 부정부패나
위험이 우려될 경우 고용주나 소속기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한국의 응답자는 55.7%이다. 이는 영국의 85%와 비교하면 크게 낮았다. 이처럼 한국인들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로 보복이나 불이익이 싫어서 46.3%, 신고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25.1%,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몰라서 11.8% 등을 꼽았다. 문제 제기를 하면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한 것이다. 이처럼 여전히 많은 이들이 불이익 등의 이유로 선뜻 고발에 나서지 않겠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에 맞는 획기적인 보호 강화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강화책을 제시하기에 앞서 먼저 현행 제도의 문제점부터 제시한다. 첫째, 신고 대상 범위의 확대 조정이 시급한 과제다. 현재 공직자의 부당한 직무 처리, 예산 낭비 등은 부패방지법상 신고 대상 부패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신고 역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279개의 법률 위반상으로 제한되고 있다. 국정농단 당시 청와대 등이 주도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헌법과 공직윤리를 위반한 심각한 문제임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부패 행위로 규정되지 않아 신고를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 배임, 횡령 등 중대한 기업 비리도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둘째, 신고 시 실명을 포함해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현행 제도는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시킬 위험성이 있다. 셋째, 신고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및 생계 보장 방안이 미비한 점도 문제이다. 다수의 내부 고발자는 신고 이후 현실적인 생계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하는 보상금이나 포상금, 구조금은 일시적인 지원일 뿐더러 액수 제한이 있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 2017년 5월 3일. 넷째, 부패 신고인지 공익신고인지 그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자 보호 수준이 다르다는 것도 문제다. 그러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 이러한 문제점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다음 이야기 2-2로 이어집니다. 다음 121번 이야기 훈민한자 전일야와는 내부 고발자 보호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2-2입니다. 1. 오른편 할인 가격으로 교재를 주문하시고 교재 대금은 택배로 책을 받으신 다음에 입금하세요. 2. 주소, 성명, 전화번호, 책명, 가격을 문자 메시지로 김정호 010-6258-1192로 보내주세요. 답변을 보낼 것임. 3. 교재는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하시면 바로 다음날 받으시게 하겠습니다. 토, 일 공휴일은 수년. 4. 입금 계좌번호는 교재 뒷표지 안쪽에 있어요. 나건 구매는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